I've 깊은 밤, missed you so 제주도의 고급 리조트 much. 호텔 복도는 고요함에 잠겨 And 있었다. I,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복도의 어둠을 가르고 다가왔다. 4부 20호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남편 정수와 그의 부하 직원 가현이 몰래 나왔다. 두 사람은 마치 도둑처럼 좌우를 살피며 복도를 걸어갔다. 정수는 가현의 손목을 잡고 있었고 가현은 긴장한 듯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 순간 맞은편 419호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박미경과 그녀의 남편 재민이 함께 나타났다. 네 사람의 시선이 복도 한가운데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정수와 가연은 마치 불법 행위를 들킨 범죄자처럼 얼어붙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재민과 나 역시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순식간에 깨달았다. 정수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미경, 이게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배신당했다는 감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반응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지금 불륜 현장을 들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가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미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다. 복되는 폭발, 직전의 긴장감이 가득 찼다. 네 사람 모두 서로의 비밀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각자의 배우자가 바뀐 이 충격적인 상황.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겉으로만 평온해 보였던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 전. 월요일 아침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정갈하게 식탁을 차렸다. 김치찌개와 달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이 놓여 있었다. 정수가 단정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거실로 나왔다. 밥 차렸어? 어서 와서 먹어. 응, 고마워. 정수는 급하게 밥을 먹기 시작했고 나도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오늘 골프 모임 있다고 했지? 내가 묻자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응,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우리의 대화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다. 마치 오랜 기간 함께 살며 익숙해진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었다. 정수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서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그럼 나가볼게. 응, 잘 다녀와. 나는 정수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남은 식탁을 정리했다. 그는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검은색 세단에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후 출근길에 나섰다. 나는 집안일을 마치고 회사로 향했다. 내가 다니는 곳은 강남의 한 대기업 본사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12층 마케팅팀으로 올라갔다. 나는 팀장으로서 차분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직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몇 명과 함께 회사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다. 미경 팀장님, 남편분이 골프를 자주 치시나 봐요. 한 후배가 묻자 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네, 요즘 골프에 푹 빠져 있어요. 내 대답은 평온했고 특별한 불만이나 의심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후에 정수는 자신이 다니는 마케팅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중견기업 마케팅 이사로서 그는 능력 있고 인정받는 직원이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정수는 정말로 골프 모임에 나갔다. 서초동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동호회 사람들과 만났다.
정수형, 안녕하세요. 왔구나. 오늘 폼 어때? 좋아요. 지난번보다 스윙이 많이 늘었어요. 골프 연습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정수는 사교성이 좋아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 나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TV를 보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정수가 돌아왔다. 저녁은 먹었어. 응, 먹었어. 당신은 모임에서 같이 먹었어. 그래, 씻고 쉬어. 우리의 대화는 여전히 평온하고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깊은 교감이나 애정 표현은 없었다. 정수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었고, 그가 나와서 TV를 틀자 나는 자연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먼저 들어가서 잘게. 각자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다. 나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았고, 정수는 골프 관련 동영상을 시청했다. 우리의 일상은 평온하고 안정적이었다. 특별한 갈등이나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뜨거운 사랑이나 깊은 교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습관적이고 의무적으로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집의 기초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는 어딘가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다. 토요일 아침, 정수가 들뜬 표정으로 내게 제안했다. 미경아, 이번 주말에 제주도 어때? 갑자기 골프 모임에서 만난 가현 씨 부부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부부 동반으로 말이야. 나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밝게 대답했다. 좋네. 오랜만에 여행이다. 그래. 그럼 내가 예약할게. 정수의 목소리에서 평소보다 더 큰 기대감이 느껴졌다. 마치 특별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그는 계속 들떠 있었다. 평소엔 여행 짐 싸기를 귀찮아 했는데 이번엔 직접 나서서 챙겼다. 골프채도 새로 손질하고 평소 안 입던 셔츠까지 꺼내 입었다. 새 옷 입어? 내가 묻자 그는 응. 제주도니까 기분도 내고 싶어서 라고 대답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그의 변화를 넘겼다. 이틀 뒤 제주공항 로비에서 4명이 만났다. 가연은 밝은 여름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멀리서도 눈에 띄는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미경님. 만나서 반가워요. 가연의 인사는 정말 자연스럽고 친근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나보다는 정수를 더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가현의 남편 재민도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좋은 시간 보내시죠? 재민은 평소처럼 말수가 적었지만 예의는 지키고 있었다. 공항에서 렌터카로 리조트까지 가는 길. 정수가 운전하고 내가 조수석에 앉았고 뒷좌석에는 가현과 재민이 나란히 앉았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골프 치기에 완벽한 날씨예요. 정수가 백미러로 가현을 보며 말했다. 나는 정수가 운전 중인데도 자꾸 백미러를 보는 것이 신경 쓰였다. 가현 씨, 어제 연습 많이 했어요. 네. 어제 연습장에서 2시간 정도 쳤어요. 역시 열심히 하시네요. 나는 정수의 말투가 평소보다 부드럽고 관심이 많다고 느꼈다. 하지만 아직은 단순한 친분 정도로 생각했다.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정수와 가현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있었다. 서로의 말에 유독 집중하고 웃음소리도 다른 때보다 많았다. 제주도 음식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흑돼지 좋아해요. 정수님은요? 저도 흑돼지죠. 취향이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신기해요. 이런 사소한 대화에서도 두 사람만의 교감이 느껴졌다. 리조트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각자 방에
짐을 정리한 후 골프장으로 향했다. 골프장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도 정수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었다. 오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그냥 기분이 좋아서. 나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다. 골프를 치는 동안 나는 처음엔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날씨도 좋았고 골프장 풍경도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미경님, 스윙이 정말 좋으세요. 감사해요. 가연님도 실력이 대단하세요. 하지만 또다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정수가 가현의 스윙 자세를 도와줄 때 유독 친밀해 보였다. 가현 씨, 팔꿈치를 조금만 더 안으로 당겨보세요. 이렇게요. 정수가 가현의 팔을 직접 잡아서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그 모습이 내 눈에는 필요 이상으로 가깝게 보였다. 더 신경 쓰이는 건 가현도 그런 터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었다. 마치 익숙한 것처럼 말이다. 감사해요. 정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확실히 나아지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대화가 단순한 골프 레슨 같지 않다고 느꼈다. 네 번째 홀에서 가현이 공을 잘못 쳤을 때도 정수의 반응이 과했다. 그가 가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주는 모습을 보고 나는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점심시간,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테이블에 앉을 때도 자연스럽게 정수와 가현이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되었다. 정수가 가현에게 물었다. 가현 씨는 제주도에 자주 오세요? 아니요, 오랜만이에요. 정수님은요? 저도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더 설레네요. 나는 정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마치 이 여행이 가현과의 여행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제주도 와서 골프 치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가현이 말하자 정수가 바로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특히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에게는 어색하게 들렸다. 4명 모두를 가리키는 말 같았지만 그의 시선은 가현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사 중에 정수와 가현이 자꾸 시선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다. 대화를 나누지 않을 때도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재미는 조용히 식사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말이다. 미경님, 디저트 드실래요? 네, 좋아요. 가현이 웨이터를 부르는데 정수가 먼저 나서서 주문했다. 디저트 4개 주세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2잔, 카페라떼 2잔이요. 가현이 정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제가 카페라떼 좋아하는 거 아셨어요. 골프 치면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 대화가 묘하게 친밀하다고 느꼈다. 그냥 친구 사이 치고는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았다. 오후에 골프를 더 치면서 나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정수가 가현과 함께 카트를 타고 이동할 때가 많았고 대화도 주로 둘이서 나눴다. 가현 씨, 다음엔 어떤 골프장에 가보고 싶어요. 경기도 쪽에 괜찮은 곳들이 많다던데 같이 가볼까요? 좋아요. 언제든지요. 이런 대화를 들으며 나는 이상함을 느꼈다. 마치 나와 재미는 없는 것처럼 둘만의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7번째 홀에서 가현이 좋은 샷을 했을 때 정수의 반응도 과도했다. 와, 대박이에요. 정말 잘 쳤어요. 정수가 박수를 치며 가현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내게는 어색해 보였다. 내가 잘 쳤을 때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저녁에는 리조트 근처 맛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이 집 갈치조림이 유명하다고 했다.
식당에서 앉을 때도 자연스럽게 정수와 가현이 마주 앉게 되었다. 나와 재민이 한쪽에, 정수와 가현이 반대편에 앉았다.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는 점점 활기차졌다. 가현 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10만 명 정도 돼요. 대단하네요. 저도 구독 눌렀어요. 감사해요. 정수님 덕분에 골프 콘텐츠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정말요? 그럼 같이 출연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좋겠어요. 재민님은 평소에 뭘 하실 때 좋아하세요? 독서나 영화 감상을 좋아해요. 조용한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정수님하고는 정반대네요. 저는 활동적인 걸 좋아해서요. 가현이 정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수님이 골프 가르쳐 주셔서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는 가현 씨가 워낙 빨리 느니까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에는 묘한 친밀감이 흘렀다. 마치 둘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정수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밝고 생생해 보였다. 특히 가현과 이야기할 때 그랬다. 술이 조금 들어가자 분위기는 더욱 자유로워졌다. 제주도 밤바다 보러 갈까요? 가현이 제안하자 정수가 바로 호응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야경이 정말 예쁘던데요. 재민님, 미경님은 어떠세요? 재민과 나는 서로를 바라봤다. 저는 괜찮아요. 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작 바다에 가서는 정수와 가현이 앞서 걸어가고 나와 재민이 뒤에서 따라가는 형태가 되었다. 정수와 가현이 앞서 걸어가면서 둘이 속삭였다. 내일 아침 일찍 나올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몇 시예요? 6시 반쯤 일출 보러 가요. 좋아요. 기대돼요. 잠시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조금 어색했다. 나는 계속 정수와 가현의 행동을 관찰하게 되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네요. 네, 저도요. 내일도 기대돼요. 정수와 가현의 대화가 자꾸 귀에 들어왔다. 뭔가 평범한 친구 사이의 대화가 아닌 것 같았다. 특히 가현이 내일도 기대돼요 라고 말할 때의 표정이 묘했다. 마치 특별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나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정수의 다른 표정, 가현과의 친밀한 대화, 나만 모르는 약속들, 그리고 둘만의 세계 같은 분위기. 처음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의심이 커져갔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강해졌다. 이 평화로운 여행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키우게 된 것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일의 시작은 6개월 전이었다. 강남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정수와 가현이 처음 만났다. 그날은 골프 동호회 정기 모임이었고 정수는 평소처럼 참석했다가 새로 들어온 회원을 처음 본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정수라고 해요. 네, 최가현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가현은 밝고 활발한 성격에 골프 실력도 꽤 괜찮았다. 무엇보다 정수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았다. 처음 몇 주는 그저 동호회 사람들끼리의 인사 정도였다. 하지만 정수는 가현에게서 뭔가 특별한 끌림을 느꼈고 한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골프 연습을 같이 하고 연습 후엔 근처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게 되었다. 가현 씨, 오늘 스윙이 많이 좋아졌어요. 정수님 덕분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게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2달째부터는 개인적인 연락도 주고받기 시작했다. 카카오톡으로
골프 팁을 공유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점점 사적인 이야기가 많아졌다.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프로젝트가 꼬여서 야근 확정이에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힘내세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여가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두 사람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 골프 연습 후 저녁을 함께 먹게 된 것이다. 집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좀 그런 편이에요. 남편이 워낙 조용해서 대화가 잘 안 돼요. 저희 집이랑 비슷해요. 아내랑은 요즘 할 말이 없어요. 서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마치 서로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느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술을 함께 마셨다. 가현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그래요. 정수님만 저를 진짜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술이 들어가자 두 사람의 마음속 경계선이 흐려졌다. 사실 요즘 가현 씨 생각이 자꾸 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똑같으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다. 강남의 한 호텔에서 첫 밤을 보냈다.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몰라요. 하지만 후회는 안 돼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 이후로는 진짜 연인처럼 지내기 시작했다. 주중에는 회사 끝나고 만나서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다. 정수는 내게 회사 야근이나 회식이라고 거짓말했고, 가현은 남편 재민에게 촬영이나 친구 만남이라고 속였다. 오늘도 늦겠어.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해야 해. 알겠어. 고생해. 정수의 거짓말에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한편 가현도 마찬가지였다. 여보, 오늘 촬영 늦게 끝날 것 같아.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재민 역시 아내를 완전히 믿고 있었다. 호텔에서 만난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당신과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나도 그래. 집에 가기 싫어. 진짜 우리가 부부였으면 좋겠어.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주말에는 더 대담해졌다. 경기도 근처 펜션을 빌려서 하룻밤을 보내곤 했다. 이런 곳에서 지내니까 정말 신혼부부 같아. 맞아. 진짜 우리가 부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두 사람은 마치 부부인 양 행동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도 해 먹고 아침에 일어나 커피도 타주고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두 사람에게는 특별했다. 펜션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거 맞지? 당연하지? 이렇게 행복한데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야? 글쎄, 상황이 복잡하잖아. 두 사람의 대화 주제는 주로 각자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었다. 우리 남편은 정말 재미없어. 매일 똑같은 일상만 반복해.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야. 대화라고 해봐야 집안일 얘기뿐이야. 답답해 죽겠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그러게. 우리끼리 있을 때만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야. 서로 위로받으며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가현은 더 과감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정수야, 우리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거 언제까지 할 거야? 그냥 이혼하는 게 어때? 우리 당당하게 만나자. 정수도 점점 그 생각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나의 없는 미래를 상상하며 가현과의 새로운 삶을 꿈꿨다. 가현이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나도 정수님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두 사람은 이미 현재의 배우자들을 짐처럼 여기고 있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거의 일상이 되었다. 주중에 두세 번, 주말에 한 번씩은 꼭 만났다. 펜션에서는 정말 부부처럼 지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정수는 커피를 내려주었다. 맛있게 먹어. 당신이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 이런 평범한 대화가 두 사람에게는 소중했다. 이번 제주도 여행도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였다. 각자의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곁에 있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첫날 밤, 모든 사람이 잠든 새벽 5시에 두 사람은 몰래 만났다. 못 잤어. 응, 내 생각하느라. 나도.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못 만나니까 미칠 것 같았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호텔을 빠져나와 바닷가로 향했다. 바다 앞에서 일출을 보며 포옹했다. 여기서 보는 일출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 내가 옆에 있어서 더 예쁜 거야. 둘은 서로를 끌어안고 길게 키스했다. 마치 세상에 자신들만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들의 분류는 이미 단순한 일탈을 넘어서 있었다. 서로의 인생을 바꾸고 싶을 만큼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미 모든 것이 들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다.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다. 나는 계속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여행 내내 봤던 정수와 가현의 모습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월요일 저녁, 정수가 또다시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엔 달랐다. 제주도에서 본 정수의 다른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가현과 이야기할 때의 밝은 표정, 유독 친밀해 보였던 분위기들 말이다. 나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결국 나는 평소엔 절대 건드리지 않던 정수의 서재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돈된 책상과 컴퓨터가 보였다. 잠시 망설였지만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어 컴퓨터를 켰다. 처음엔 별다른 것이 없어 보였다. 회사 관련 파일들과 골프 동호회 사진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상황이 달랐다. 여러 대화방 중에서 최가현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클릭해보니 둘만의 개인 대화방이었다.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충격에 빠졌다. 오늘 몇 시에 만날까 이범 씨는 어때? 그 호텔에서 보자. 좋아. 보고 싶었어. 나도. 어제 꿈에서도 봤어. 내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친구 관계의 대화가 아니었다. 더 위로 올려보니 더욱 적나라한 내용들이 나왔다. 우리 남편은 오늘도 독서만 하고 있어. 정말 재미없어.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야. 대화가 통하지 않아. 그러게 우리끼리 있을 때가 제일 편해. 맞아. 진짜 부부는 우리인 것 같아. 나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건 날짜였다. 3달 전부터 이런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말이다. 대화방에는 사진도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셀카부터 호텔 침실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다양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차가운 냉정함이 나를 지배했다. 그냥 정수를 추궁할 수도 있었지만 더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다. 인터넷에서 평점이 좋은 곳을 골라 예약까지 잡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나는 내가 발견한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부터 제주도 여행에서 느꼈던 이상한 점들까지 빠뜨리지 않고 말했다. 탐정은 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자료 확보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어요. 탐정과의 계약을 마치고 나온 나는 한결 마음이 정리된 느낌이었다. 이제 감정이 아닌 증거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동안 나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정수가 늦는다고 연락해도 평온하게 받아줬고, 아침에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줬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다. 마침내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무소로 오시면 보여드리겠어요. 사설탐정 사무소에서 내가 본 건 충격적인 자료들이었다. 두 사람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경기도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모습, 심지어 바닷가에서 키스하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겁니다. 감사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 카카오톡 대화 캡처, 조사 보고서까지 차곡차곡 정리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다. 혼자서는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가현의 남편인 재민이 떠올랐다. 그도 나와 같은 피해자였으니까. 나는 용기를 내서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재민님. 미경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알겠어요. 내일 저녁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날까요? 네, 좋아요. 감사해요. 다음 날 저녁, 카페에서 만난 우리는 처음엔 서로 어색했다. 하지만 내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재민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이게 다 사실인가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사진들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아내 행동이 많이 달라져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허탈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나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함께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당해주는 것. 그들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배신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였죠. 재미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직접 봐야겠어요. 그럼 함께 해주시겠어요? 물론이에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죠. 우리는 구체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같은 리조트. 같은 시간에 예약하고 그들이 몰래 만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었다. 이번엔 우리가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네, 완벽한 복수를 해봅시다. 우리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당하기만 하던 피해자에서 복수를 계획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한 것이었다. 복수 계획을 세운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며 정수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아침에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고 저녁에는 정수의 늦은 귀가를 자연스럽게 받아줬다. 금요일 저녁,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정수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다. 여보, 이번 주말에 뭐 해? 정수는 평소처럼 휴대폰을 보며 대충 대답했다. 별다른 계획은 없는데, 왜? 지난번 제주도 여행이 너무 좋았잖아. 또 가면 어떨까? 정수의 눈이 번쩍했다. 가현과 다시 만날 기회라는 생각에 마음이 들뜬 것이었다. 평소 같으면 귀찮아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내가 가현 씨한테 연락해 볼게. 나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정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 예상했기 때문이다. 정수는 거의 즉시 가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런 정수의 모습을 지켜보며 내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가현 씨, 저 정수예요. 이번 주말에 제주도 한 번 더 가면 어떨까 해서요. 전화 너머로 가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요. 좋아요. 남편한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정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 좋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가연 씨가 좋아하네. 남편분한테 확인하고 연락 준대. 나 역시 연기를 했다. 이미 재민과는 모든 계획이 짜여 있었기 때문이다. 1시간 후 가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정수님, 저희도 좋다고 해요. 언제 갈까요? 내일 아침에 출발하면 어때요? 좋아요. 그럼 지난번과 같은 리조트로 갈까요? 네, 거기가 좋았어요. 정수는 즉시 리조트에 예약 전화를 걸었다. 네. 이틀간 예약하고 싶은데요. 4업 1주호실이랑 4복 20호실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4업 1호실은 이미 예약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럼 4업 7호실은요? 네, 가능합니다. 정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예약을 마쳤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건 4억 18호실을 이미 재민이 예약해 놓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재민과 마지막 점검을 했다. 내일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네, 저도 준비 다 됐어요.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제주공항에서 만났다. 겉으로는 지난번과 똑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가연은 밝은 여름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정수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정수와 가현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설레고 있었다. 또 다른 달콤한 시간을 보낼 생각에 들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나와 재미는 차분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리조트까지 가는 차 안에서도 정수와 가현은 평소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연인처럼 행동했다. 리조트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도 모든 건 계획대로 진행됐다. 프런트 직원이 열쇠를 건네주며 방 번호를 확인했다. 4417호실하고 4458호실 맞죠? 네, 맞습니다. 정수는 가연에게 살짝 윙크했다. 바로 옆방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나와 재민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낮 시간 동안은 평소와 똑같이 골프를 쳤다. 정수와 가현은 서로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며 달콤한 시간을 보냈고 나와 재민은 그런 그들을 지켜보며 속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분위기는 좋았다. 네 사람은 리조트 근처 맛집에서 제주도 특산물로 만든 요리를 즐겼다. 정수와 가현은 계속해서 서로를 의식하며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았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후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정수는 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평소보다 일찍 침대에 누운 내가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나는 사실 깨어 있었다. 일부러 깊이 잠든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수의 모든 움직임을 느끼고 있었지만 나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밤 12시가 되자 정수가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내가 깨지 않게 발소리를 죽이며 방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로 나온 정수는 가현의 방 앞으로 향했다. 문을 살짝 두드리자 이미 준비를 마친 가현이 나왔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미리 예약해 놓은 다른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건 내가 이미 일어나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정수가 나가자마자 나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조용히 재민의 방문을 두드렸다. 재민님, 저예요. 재민 역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차분하게 최종 계획을 점검했다. 계획대로 1시간 후에 나가면 되겠네요. 네. 그들이 완전히 방심할 시간을 줘야죠. 새벽 1시. 드디어 움직일 시간이 되었다. 복도 끝방에서 정수와 가현이 나타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다. 이제 그들이 받을 충격만 남았다. 복도 한가운데서 우리는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었다. 내 가슴은 복수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4디 20호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정수와 가현이 몰래 나왔다. 두 사람은 마치 도둑처럼 좌우를 살피며 조심조심 걸어 나왔다. 바로 그 순간 맞은편 4호실 9호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나와 재민이 함께 나타났다. 네 사람의 시선이 복도 한가운데서 정면 충돌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정수와 가현은 마치 불법 행위를 들킨 범죄자처럼 얼어붙었다. 재민과 나 역시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순식간에 깨달았다. 정수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다. 박미경, 이게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수의 목소리에는 배신당했다는 분노가 가득했다. 나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다. 마치 불륜 현장을 들킨 것처럼 고개를 숙이며 말을 더듬었다. 그게. 정수는 내 반응을 보고 더욱 화가 났다. 자신의 의심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말 그런 거였구나. 너 진짜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정수가 주먹을 쥐며 소리쳤다. 가연은 옆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재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돈 벌어오는데 너는 이 시간에 다른 남자랑 뭐 하는 거야. 정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복도에 울려 퍼질 정도였다. 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치 죄책감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정수가 더욱 격분했다. 자신이 완전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고 너한테 용돈도 넉넉히 주고 뭐 하나 모자란 게 없게 해줬는데 정수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자신이 얼마나 좋은 남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이었다. 너 정말 최악이야. 결혼 12년 동안 이런 식으로 날 속여왔다고 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내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정수는 계속해서 나를 몰아붙였다. 나는 너만 믿고 살았어.
회사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오면 네가 있으니까 버텼는데 정수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정수는 그 변화를 느끼고 잠시 멈칫했다. 뭐, 나도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말이야.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내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당신이 가연 씨와 석 달째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정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한 것이었다. 뭐라고? 카카오톡 대화도 다 받고 사설 탐정 통해서 증거도 확보했어. 호텔 사진, 펜션에서 하룻밤 보낸 것도 다 있어. 내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당황했다. 그럼 너는? 나는 네가 어떻게 나올지 보려고 한 거야. 과연 들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말이야. 내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스며들었다. 정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너 나를 시험했다고. 응. 그런데 결과가 정말 실망스럽네. 내가 비웃듯 말했다. 자기는 석 달째 바람 피우면서 나한테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정수가 더욱 화를 냈다. 자신의 불륜이 들통났다는 사실보다 내가 자신을 속였다는 게 더 화가 났던 것이다. 그건 다른 얘기야. 어떻게 다른 얘기야. 그냥 다르다고 너는 진짜 바람을 피운 거고 나는 내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나는 억울해서 그런 거야. 너 때문에 정수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내게 돌리려고 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서 정수의 변명이 점점 궁색해졌다. 관심을 안 가져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고.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정수가 말을 더듬자 내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 순간 가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수님? 저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정수는 가현의 말을 무시했다. 잘못한 건 쟤야. 먼저 바람을 피운 건 쟤라고. 정수가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복도의 다른 투숙객들이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네 사람의 고성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조용히 하세요. 밤중에 뭐 하는 거예요? 한 투숙객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제야 네 사람이 주변을 의식했지만 이미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다. 정수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나만을 비난하고 있었고 나는 그런 정수에게 완전히 실망한 상태였다. 복도에선 우리들의 관계는 이제 정말로 끝이 났다. 복도 대치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나와 재미는 각자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수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폭발한 것이었다. 차분하게 접근할 마음 따위는 사라져 버렸다. 월요일 아침부터 나는 정수의 회사 동료들에게 하나씩 연락하기 시작했다. 정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평소 안면이 있던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타깃은 정수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김 과장이었다. 나는 감정이 격해진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김 과장님, 죄송한데 정수 씨 일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정수 씨가 석 달째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어요. 유튜버랑 호텔에서 만나고 펜션에서 하룻밤씩 보내고 그러고 있어요.
김 과장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내가 구체적인 사실들을 말하자 점점 충격을 받았다. 두 번째는 정수의 직속 상사인 상무였다. 나는 더욱 감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상무님, 정말 죄송하지만 정수 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을 것 같고요. 결혼해놓고 몇 달째 불륜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 만나러 다녔어요. 상무 역시 충격을 받았다. 평소 정수를 믿고 있었던 터라 더욱 실망스러웠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정수와 함께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동기들, 후배들, 심지어 다른 부서 사람들까지 말이다. 화요일부터 정수 주변의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정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예 피해가는 사람들이 생겼다. 점심시간에는 더욱 명확해졌다. 평소 식사하던 동료들이 정수를 빼고 가버렸다. 정수는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했다. 그 와중에도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다. 회사 내 메신저 그룹방에서도 은근히 이야기가 오갔다. 정수 이사, 바람 피웠다면서요? 진짜요. 아내가 직접 사람들한테 연락했대요. 정수는 자신 주변에서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도는 걸 느꼈지만 처음엔 정확한 이유를 몰랐다. 수요일 오후, 상무가 정수를 별도로 불렀다. 정수 이사, 요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정수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다. 내가 회사에 소문을 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상무님, 그건 개인적인 일인데 어쩔 수 없지만 회사에 영향을 주면 곤란하지 않겠어.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가연 쪽도 마찬가지였다. 재미는 가연의 유튜브 구독자들과 협력 업체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다. 가연의 유튜브 댓글창은 비난으로 가득 찼다. 결혼해놓고 바람 피우면서 가족 콘텐츠 찍었네요. 구독 취소합니다. 실망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좋아했을까 후회돼요. 광고주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다. 가현님, 죄송하지만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이미지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가연의 수입원이 하나씩 사라져갔다. 목요일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회사 전체로 소문이 퍼져나갔다. 다른 부서 사람들도 정수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회사에 있는 게 고문처럼 느껴졌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금요일, 정수는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차가웠고 업무에도 지장이 생겼다. 상무님, 사표 내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서로에게 좋겠어요? 아무도 정수를 붙잡지 않았다. 오히려 빨리 나가주길 바라는 분위기였다. 가현 역시 유튜브 채널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구독자들의 거센 반발과 광고주들의 계약 해지로 더 이상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 한 달 후, 법정에서 이혼 소송 판결이 났다. 나와 재미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받게 됐다. 법원을 나서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수고하셨어요. 제대로 된 결과를 얻었네요. 저도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반면 정수와 가현은 모든 것을 잃었다. 정수는 실직 상태에서 새 직장 구하기도 어려워했고
가연은 유튜브 수입이 끊어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더 안타까운 건 둘의 관계마저 파탄이 났다는 것이었다. 서로 원망하며 결국 헤어지게 됐다. 그들의 달콤했던 불륜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다. 나와 재민의 완벽한 복수였고 당한 만큼 돌려받은 사이다 같은 결말이었다. 6개월 후 서울 한강공원. 나와 재민이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다. 요즘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새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요. 저도요. 이렇게 평온할 줄 몰랐어요. 우리는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좋은 동반자가 됐다. 같은 상처를 겪었기에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소식 들었어요. 어떻게 됐대요? 결국 둘이 헤어졌다더라고요. 서로 탓만 하면서요. 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어려울 때는 서로 원망만 하더군요.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복수를 마친 후에 찾아온 평온한 일상이었다. 더 이상 배신당할 걱정 없이 각자만의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한편 정수와 가연은 어디선가 각자 홀로 후회하며 살고 있을 것이다. 달콤했던 불륜의 대가로 모든 것을 잃은 채 말이다.